라이프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마녀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장수에서 온 커피 마녀 최미건입니다. 오, 커피 마녀. 좋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 벌써부터 이렇게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커피 마녀님의 영상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멋있어. 카페예요? 네, 농장 와. 한켠에다 네, 저렇게 밀림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좋다. 저게 다 커피 나무구나. 규모가 한 5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지금 커피나무라고 보시면 거의 한 1000주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여기 잘라드릴 것 같아요. 도시생활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신랑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살았고 저도 울산에서 살다가 이제 만난 거죠.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신랑 만나서 고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원래 장수가 고향. 네, 저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 고향이 저도 여기가 고향인데 이제 생활을 제가 타지에서 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우리가 저런 것들은 사진 찍어놔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커피나무? 먼저 피나야 돼. 얘네들은 웃겨. 지금 이거 몇 년이지? 아니야, 이것도 7년 됐지. 얘도. 뒤에서 5년 된 게 아니라 7년? 201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커피 나무를 심어서 지금 7년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향미가 더 날 수 있게 그냥 체리채로 말려서 아마 장수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때부터 사과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그거를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게 심해서 기후가 계속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갑자기 눈이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커피를 심으면 보통 2년째 꽃이 피고 3년째 열매를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그냥 이 한 1000그루에서 5그루, 6그루? 이렇게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수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작년 첫 수확이에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잘 봤습니다. 와, 정말 새로운 작물이다. 아이고 저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그간의 고생이 눈에 진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장수는 고원지대에 속하잖아요. 커피나무가 잘 자라는 그 환경이 조성돼 있나요? 커피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네. 이렇게 온도도 맞추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시설 하우스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노지에서 크면 냉해를 입어서 죽어요. 아하, 나무들이.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럼 네.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 저 밀림을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름값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다는 얘기. 그러게 얼마나 네. 고생하셨을까. 기후 온난화로 이제 사과를 재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또 얼음을 겪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거의 한 해마다 한 40% 내지 50%씩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예, 이게 태풍이 갑자기 온다든지 아이고.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네. 거꾸로 아니면 비가 아예 안 와버린다든지 아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하. 네.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많은 피해가 있으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맞아. 사실 커피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한테는 익숙한 작물이 아니고 또 묘목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커피를 선택하셨는지. 여기가 장수 지역이 굉장히 밤과 낮과 기온이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과도 그래서 장수 사과가 알아줬던 이유 중에 그럼요, 하나가 그럼요. 그건데 커피도 했을 때 당도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원래 계산을 했던 것 유명한 같아요. 커피는 네네. 고도가 1,300, 1,500 네네네.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는 게 맛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저 커피 농장 아까 보니까 꽤 크던데 남편하고 두 분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제 가능했던 게 저희가 7년 동안 농사 지어본 결과 이렇게 사과랑 커피를 비교했을 때 농비도 거의 들질 않고요. 커피는 네. 인력비가 들질 않아요. 아, 그래요? 거의 그냥 혼자서도 500평을 관리가 될 정도로 할 일이 없어요. 정말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커피거든요. 우와. 문 열어주고 예. 온도 잘 맞춰주고 여름에는 이제 통풍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할 일이 없죠. 아, 그렇구나. 커피는 적화나 아니면 전지 같은 걸 아예 안 해요? 전지도 하긴 하는데 순이 순이 올라오면 맞죠. 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순 있는 거 똑똑 따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힘없이 따지니까 아, 네. 그냥 한 우와. 바퀴 돌면서 뭔가 되게 여유롭다. 네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 순 따서 혹시 뭐 나물도 무쳐 먹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는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두릅이야, 두릅이야. 커피를 두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수로 이렇게 오자고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난감했죠. 왜냐면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원래 직업이 네. 농부가 아니라 이제 피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조금 그랬다가 음. 이제 와서 1년을 살다 보니까 좀 적응을 잘하는 타입인가 봐요, 제가. 1년 딱 지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현지인이 됐어요. 네, 현지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별명이 장수댁이에요. 아, 귀촌 생활하시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두 분 다 도시 생활 하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생활에 일단 너무 여유로워졌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당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하거나 얽매이게 되면 못해. 못 하잖아요. 맞아. 아우 야 시골 사니까 좋지 않냐? 맨날 신랑이 저한테 야 시골 사니까 이게 좋지. 근데 저한테 이제 세뇌시키듯이 이제 세뇌가 됐나 제가 그런 거 같네요. 스타리리라 스타따 스타리리라 스타따리라라 스타리리라 스타따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바리스타 교육도 다 받으신 거예요? 어우, 커피 한 잔. 저는 시설에서 맛보는 커피는 또 어떤 맛일까요? 그리고 정말 신선하지 않을까요? 네. 커피 농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내 등 뒤에. 즐겁네, 즐거워. 가마솥에 생명 그래, 새까맣게 태워갖고. 평상시는 커피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마셔보는 게 향기가 참 좋습니다. 맛이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있네요. 혹시 로스팅? 대형 로스팅? 뭐야? 이 커피가 사실 버릴 게 없어요. 수육 집에서 삶을 때 보면 커피가루 넣으시잖아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잎을 말려서 수육할 때 넣으면 그런 잡내라던가 연육작용을 해줘요, 이 커피잎이. 아, 수육 삶을 때 맞아. 커피가루 넣으면 냄새 잡아져요. 그 월계수 잎 대신에 이제 네, 맞아요. La pa pa la pa pa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와, 닭백숙 체험이 있어. 묘한 잠깐만, 교환이네요. 커피 마시다가 닭백숙 체험하러 가? 야, 이 코스 뭐지? 식후 커피 아니고 예. 커피 후 식전 커피였어. 이것은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요. 깔끔하고 국물도 꼬시고요. 진짜 맛있어요. 잡냄새도 진짜 전혀 안 나요. 그리고 고기가 일단 담백해서 맛있어요. 데코는 없는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니, 저분도 아까 되게 우아하셨거든요. 커피향 되게 좋아. 어릴 때 이렇게 친구 집에 가면 이렇게 소 여물을 가마솥에다 끓여서 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향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향수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과 함께 불도 떼보고 엄마 아빠랑 그런 것들을 조금 체험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코스야.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커피를 꼭 마무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음미해보고 우아하게 먼저 사진 딱 찍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손 걷어서. 그렇지, 손 걷고. 아, 정말 좋았다. 전라도식. 네. 저 이파리로 장아찌 같은 건 못 담아요.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네. 얘기해 주세요.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해요. 카페인이 있다 보니까 카페인이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좀 물론 커피보다는 작은 수량이지만 예. 그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아마 그런 장아찌로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찌꺼기를 또는 뭐 이 껍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혹시 있나요? 껍질로는 이제 카스카라라고 해서 네. 그 껍질 차를 또 만들어서 차로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피 체리의 과육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걸 말려서 차로 마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커피 하지만 커피 열매가 저도 현장 가서 봤을 때 빨갛더라고요. 네, 저는. 동글동글동글. 네, 네. 근데 저는 그 전체를 먹는 줄 알았더니 그 씨만 먹는 거라는 거를 저는 그때 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에 사는 게 하나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커피 맛 궁금하시죠? 어우, 그럼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커피 마녀가 직접 재배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저희가 한번 맛을 볼 텐데요. 저는 원두도 몇 알만 좀 줘보세요. 얘는 만델링 아니죠? 만델링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순하다 만델링인데. 되게 고급스럽다. 네. 왜 이렇게 처음 고급스러워? 맛보는 맛이에요. 어우, 뭐지? 처음? 굉장히 뭐랄까 약간 묵직하면서도 네. 아주 경쾌하면서도 괜찮아. 이 묵직한데 경쾌한 게 안 맞는 건데. 아주 커피의 그 강한 쓴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산미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오. 산미가 또 강하게 나오지도 강하지도 않고. 않으면서 그러니까 방금 공기하고 섞어서 빠르니까 산미가 느껴지지 그냥 먹었을 때 산미 안 느껴졌거든요. 와,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뭐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 여러분들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그 로스팅해 놓은 네네. 원두잖아요. 원두. 얘를 직접 먹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케이. 있을 거예요. 원두도 직접 한번 네, 드셔봐요. 직접 또 한번 맛보세요. 그것도. 커피를 네, 하시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먹어보세요. 어때요? 원두로 한번 먹어보라고. 원두. 이게 지금 그 원두예요. 예,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 이거는 그거예요. 진짜 엄청 고소한데. 너무 신선하고 바삭하고 누룽지 같기도 하면서 예, 약간 강냉이. 쓴맛도 있고. 강냉이 맛도 나고. 맞아. 정말 좋다. 그래서 어디 가서 커피 이렇게 내릴 도구 없으면 그냥 씹어 먹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이번에 커피 향이 쫙 돌아요. 그것도 커피구나. 자, 이제 커피의 맛을 저희가 봤고 원두까지 맛을 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카스카라. 카스카라. 네. 커피 과육으로 만든 거예요. 한번 좀 같이 먹어볼까요? 짠. 짠. 아, 야, 이게 커피라고? 커피로 만든 향이라고 이게? 와. 저는 처음에 과육이라 그래서 네. 달거나 아니면 쓰거나 떫거나 떴거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맛이 있고 조금 더 마셔보면 커피 과육을 있어. 알 것 같아요. 있어. 저는 그 커피 과육이 좀 시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신맛이겠구나라고 해서 먹는데 향도 정말 좋고 단맛이 또 의외로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첫 맛은 약간 시큼한데 또 단맛이 끝으로 또 확 올라오고
이런 매력이 그 저 있습니다. 과육은 어떻게 보존하세요? 그냥 말리시는지 아니면 이제 절임처럼 절인 다음에 건조하시는 거죠? 햇볕에 바싹 말려서 이제 해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싹 다 밀봉을 하는 거죠. 따로 설탕을 안 해도 이게 네. 보존이 되나요? 잘 돼요. 와. 굉장히 그럼 브릭스가 높다는 얘긴데. 얘가 그 커피 체리를 따서 네. 이렇게 생체리를 맛을 보시면 대추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대추 씹는 맛이 나요. 약간 끝에 있어. 네, 대추 그 단. 네네네. 그 단맛이 좀 나요. 느낌 좀 네. 있다. 대추. 그러네. 고급스러운 대추 맛 같다. 저희가 이렇게 커피까지 맛을 봤는데요. 처음에 커피 농사를 했을 때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요. 커피 농사를 장수에서 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 신랑이 네. 그 장수군에서 3대 또라이로 그냥 3대 또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네. 아니 그렇고 또 추운데 이 따뜻한 나라의 커피를 추운데 이 장수에서 미쳤다 막 이런 말을 뭐라고 정말 많이 했는지 갑자기 귀에 들려요. 가는 왜 한다냐.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해. 맞아 있던 사과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거나 해라. 사실 커피를 한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 나가면 좋은 말 안 듣잖아요. 다 나쁜 말만 하지 좋은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워와 오다 보니까 지금은 놀라세요. 몇 년 만에 오신 분들도 "헉, 설마 이렇게까지? 이렇게 놀라신 분도 많고 이제는 좀 그런 컨설팅도 받으러 오신 분들 꽤 와. 예, 이제 근데 있으세요.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버텼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커피 맛을 보시고 국산 커피가 이런 맛이 나요 하면서 놀라시면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차 마시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그 커피 나무가 주는 특이한 향이라던가 아니면 그 꽃에서 나는 특이한 뭐 달콤함이라던가 커피 나무 자체는 이제 네. 정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커피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부 금실이 안 좋은 이제 분들한테 커피 나무를 집에다 키우면 금실이 좋아져서 아이가 둘째나 셋째가 생긴다 이런 말도 이제 하실 정도로 커피가 그런 또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꽃이 되게 예쁘고 꽃 향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약간 자스민처럼 그런 향이 나는데 굉장히 진한 향이 나요. 커피꽃이 필 때면 진짜 이제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되게 향이 강하고. 그러면 그걸로 향수 만들자. 그러면 원두가 안 나오잖아요. 아, 꽃을 따면 원두가 안 나오죠. 저희 커피를 못 따는데. 이건 아까워라. 향기는 그냥 그곳에 가서 맞는 걸로. 부부금슬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더빙인 줄 알았어요. 신랑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 네.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자가 수정을 해요. 이 아라비카 종은 그 벌이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막 부는데 문을 이렇게 다 열은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근데 그 꽃이 가루들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꽃 수정이 좀 제대로 안 된 그런 해도 있었고 물을 또 제때 안 줘가지고 나무들이 거의 다 차렷자세를 한 상태도 있었고 기강이 잘 잡혀 있네요. 네, 나무들이 그냥 물을 안 주면 오화열이 그래. 잘 돼 있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네, 추워졌네요. 많이 추워요. 앉아 계세요. 제가 예, 차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갈게요. 차도 주세요. 네. 농사하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컨설팅을 잘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커피 체리에 과육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섞었잖아요. 네. 커피 플러스 일반 꽃차, 음. 커피 플러스 다양한 형태의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면 향후에 상품 그 종류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Oh, naturally. Oh, naturally. 아니면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가지고 네.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하는 그런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가면서 오가면서
거의 뭐 3박 4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배워갖고 온 것 같아요, 거기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산 커피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조금 더 늘어날 가망성은 있지 않을까. 장수에 커피 농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아직 많아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한테 우리 커피 맛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 커피는 이런데 너네 커피는 어떠니 이런 것들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커피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 잘 봤습니다. 정말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마녀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뭘 공부하세요? 꽃향이 나는 거. 잠깐 스쳤을 때 맛을 봤을 때 꽃향이 나는지 과일 향이 나는지에 따라 커피 등급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향미 같은 거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향을 어떻게 하면 네네네. 좀 더 배합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커피는 또 신선함이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팅을 제가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농장의 커피를 소량씩 볶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네. 제가 이제 로스팅 공부도 지금 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신선하겠다. 그러니까 네, 어디 멀리 가져가서 로스팅을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로스팅. 네네. 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공이나 뭐 다른 어떤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더 연계해서 뻗어나갈 계획도 갖고 계세요? 이 숙소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장수가. 숙박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숙박도 하면서 이제 관광 사업까지 저희가 좀 이제 펼쳐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앞으로 커피향처럼 정말 은은하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오랜만에 우리 이행시로 우리 왕용 씨가 한번 가볼까요? 네, 커피 한번 가볼까요, 이행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커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 하나, 둘, 셋, 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한 건 할 수 있다니까. 다음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녀들의 포레스트에서 우리 커피 마녀님의 또 향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장수 커피가 알려지길 바라면서 우리도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ust made 2 cups of coffee, but you're not here to drink it now. Forgot you left before the morning. Guess I'll never know who you're thinking about it. Who you're thinking about it. My baby calls.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나오셨던 덕유 마녀님께서 오늘 또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바람이 불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펜션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랬구나. 특히나 덕유산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4대 스키장 중에 하나인 네. 무주 리조트 스키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리조트 스키장을 찾으시는 네. 스키어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신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주하면 또 겨울이라는 키워드가 잘 맞아요. 예. 그렇죠? 겨울 동안 아주 멋지게 덕유산의 지냈군요. 눈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렇습니다. 네, 겨울 동안 아주 그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쌓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출연하시고 저희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온 거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해보는데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원래 샵도 운영하셨어요? 예. 펜션 안에 스키장이 아, 한 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이것도 좀 안쪽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 눈예. 위에 스키장이 아니 많고 정상 쪽에는 눈이 껴 있죠. 아침에 그럼 곤돌라는 끊으셨고요. 1시. 1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답니다. 전화했는데 경상도 사투리야.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전화했는데. 전라도 방송에서 굉장히 좀 어색한 어투죠. 예. 많이 물어보십니다. 무주는 덕유산 스키장이 있으니까 스키장에 오시는 손님 그리고 무주는 또 눈꽃 산행지로서 전국에서 아주 3대 산행지 중에 한 곳이니까 스키 손님들 그리고 눈꽃 산행한 손님들 맞이한다고 너무 바쁘죠. 그 팀들은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 해가지고 9사람입니다. 와, 이때는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시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 못 하겠다. 네. 이때는 오로지 일만 합니다. 네. 45, 35, 200, 190. 이게 200이네, 그죠? 190, 200 한 번 더. 아유, 이런 거 보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는데, 원래.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걱정이네. 잠깐. 돌아야 되는 요거 땡겨. 됐어요? 우리 가족 손님인데 강습을 일전에 먼저 받은 분이 강사 선생님이 정말 좋다고. 둘째 아들이. 저 일타 강사입니다. 강의사. 아, 일 강사예요? 예. 오. 와, 취미가 진짜 직업이 됐구나. 그렇죠. 여기 기촌을 선택하면서 사실은 경상도권에서 가까운 뭐 지리산 쪽이라든지 아니 뭐 밀양 남해 보다도 전혀 연고가 없는 이 덕유산 자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여름도름이지만은 겨울 때문이죠. 덕유산이 너무 좋아서 스키도 타고 또 겨울산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작 눈이 펑펑 내리면 그 예쁜 눈을 보러 갈 시간이 더 없어집니다. 왜? 손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를 처음 타봤을 때가 그 훈이 4살 때, 산이 6살 때죠, 그죠? 네? 우리가 스키를 처음 접한 것은 신혼여행지 강원도. 응, 알프스 스키장. 그치. 맞아. 거기서 처음 접했지.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지? 응.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모했다. 스키복도 없이. 그땐 대여점도 없었나? 그죠? 스키만 그때는 대여했으니까네. 참네. 장갑 없어도 장갑 없겠지 그때? 목장갑 비슷한 거 같은데. 목장갑 같은데, 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너무 기억이 오래됐어. 잘 나서. 맞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조금 더 폼나게 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상급자 코스도 있고 최상급자 코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급자 코스는 웬만하면 탈 수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잘 타지. 맞아요. 사우디카? 사우디하. 태국에서 오신. 예, 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이고 멀리 가려면 또 힘들겠네. 저희 숙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손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눈치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국인 손님 같은 말로 안내드릴 것도 직접 모셔가가지고 곳까지 안내주는 것이 내가 낯선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곳에서 갔을 적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분들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제는 따뜻한 바람들이 조금 솔솔 불어오고 있는데 또 겨울의 느낌 있게 또 마주하니까 왠지 좀 추억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덕유마녀님과 덕유산 무주를 또 연결해 주신 것이 스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덕유마녀님의 부부의 스키 경력이 굉장합니다. 네. 스키를 처음 접한 게 언제예요? 어떤 기회로 접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저희도 또 스키장을 가보겠다 생각을 할 수 없는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대 때 여행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계획을 잡을 때 그냥 6박 7일을 동해로 올라가서 서해로 내려오자. 외국이 아니. 그때 동해로 올라갔을 때 알프스 스키장. 알프스 스키장이라는 곳을 처음에 가보게 됐어요. 강원도 스키장도 유명하죠. 네.
그거 처음 보고 한번 타볼까? 하고 이제 겁도 없이 스키를 빌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골덴 바지 입고 눈 흡수가 제일로 잘 되네요. 예. 그렇죠. 이거 준비를 안 해갔으니까 골덴 바지 입고 뭐 장갑 살 때도 마땅치 않고 한 번 쓰고 말 것 같은 느낌에서 그 빨간 고무 장갑 있잖아요. 예, 코팅된 거. 그냥 목 장갑 왠지 장갑. 눈을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코팅된 빨간 장갑과 그거를 의무로 쓰고 네. 스키를 처음 접한 거죠. 근데 그 야릇한 두근거림. 그 리프트에서 첫 번째 내릴 때 그 밀당 같은 공포감? 야.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런 짜릿함이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우리 도규만 의원님께서 스키 렌털샵을 운영하시면서 이제는 너무 바빠져서 스키장을 못 갈 것 같아요. 언제 타세요? 이제 언제 타게 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무주구천동에서도 관광특구내 덕유리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 덕유리 마을의 특징은 무주구천동 그 유명한 계곡을 중심으로 두고 한쪽은 펜션동, 한쪽은 식당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겨울에 스키장은 못 가요. 그래서 다 바빠서. 우리는 네. 언제 스키를 타느냐. 스프링 시즌을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보통은 3월 한 20일 정도까지 관내에서 조금 그래도 중급 이상 타시는 손님들, 숨어있는 고수들, 또는 펜션동에 숨어있는 고수인 저 같은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동네 단합대회 겸, 덕유리 동네 단합대회 재밌다, 겸 그것도. 이제 첫 출발이죠. 그것도 재밌다. 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석규님이 스키 경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가공원 쪽에서 스키 경력이 굉장하시다고. 옛날에 스키 어떻게 타셨죠? 대나무 쪽에서 앞에만 살짝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나무를 쪼갠 다음에 앞쪽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썰매처럼. 올려서 그거 딱 신고 네. 다가공원이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막이 상당히 격하고 커브가 있어요. 그렇게 쫙 가다가 이렇게 꼭 나오시는데? 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왕용 씨도 그런 추억 있잖아요. 우리 세대도. 저희 그 할머니 집 옆쪽에 되게 가파른 언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읍이 또 눈이 많이 오는 곳이어가지고 맞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모아서 비료푸대 하나를 가지고 눈을 모아서 가운데를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다 넘어지게. 다 지나가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우리는 타야 되니까. 우리가 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에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를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연탄을 쏴. 그러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아이들이랑 눈을 엎어서 다시 많이 혼났습니다. 장난이었구만. 아주 그냥 저는. 그 여름 넘으셨다고 지금 연락 왔어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요? 스키하면 또 눈하면 맞아요. 이런 추억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아까 숙소 입구를 잠깐 보니까 태극기가 이렇게 걸려 있던데요. 태극기를 항상 걸어놓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뭡니까? 뭐 이유나 의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캠핑장을 이용하든 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든 각 나라들마다 그 작게든 크게든 국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네.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구나. 이상적이고 마음이 닿아서 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 보니까는 그 애국심이라는 게 막 생깁니다. 네. 저희 펜션에 찾아주는 손님 중에서도 또 유달리 외국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요? 멀리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해서 눈이 많이 오는 러시아 손님들이 직접 이렇게 스키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 나라에서 나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직접 자기 장비니까? 이 자기 장비를 와. 들고 그런 분들부터 해서 네. 다들 이제 그 입구에 태극기 내가지고 태극기를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네, 예쁘기도 하지만 뜻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건공을 예. 딱 설명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외국어로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운데 태극만 설명을 해줘도 그래요. 저는 뭐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태국 손님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국기 있으면은 태국의 국기도 한번 이렇게 손님이 어느 나라에서 온지는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 좀 이벤트일 것 같기도 하고. 오, 굿 아이디어네요. 괜찮죠? 혹시 그래가지고 손님이 늘게 되면 지분을 그렇죠. 조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1%만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상 속 그 오신 분들이 태국 손님들이신데 태국은 아무래도 그 이제 동남아다 보니까 눈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덕유산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일단은 태국 손님들 같은 경우는 눈만 봐도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세요. 우리가 오시는 손님 중에 보면은 동남아 손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번에 그 오신 손님들 같은 경우는 스키라는 걸 갖다가 경험할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맞아. 예, 스키라는 레저를 경험했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적에 무주를 좀 그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진짜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시고 이제 무주에 오셨는데 대단했어요. 나라마다 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되게 독특한 게 있거든요. 이 농촌 민박 가면 그 주인집에 내가 얹혀 들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절대 서비스가 아니라 내- 가정집에 가는 듯한 네.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좀 나라마다 이런 다른 특징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대부분의 여행을 텐트를 들고 캠핑으로 하셨구나. 캠핑으로. 특히나 이렇게 유럽같이 뭐 네. 북유럽이라든지 동유럽, 서유럽 전부 다가 캠핑 문화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100%다 캠핑을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까지. 캐나다 쪽에 민박을 가니까 제가 그런 느낌 딱 들게 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 민박을 하게 되면은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그 방이 비잖아요. 근데 그 방을 가지고 민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왜 가정집에 친하지 않은 집에 하룻밤을 자야 된다는 느낌? 그래서 왜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서 2층 계단을 올라가서 분위기가 그 느낌이네요. 신랑 없는 시댁에다 하룻밤 잔. 그래요, 맞아요.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껴봐가지고. 그런 느낌이면 굉장히 불편하겠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면 상당히 불편하겠는데 누가 돈 주고 거기 시어머니가 가나? 아침에 밥을 해주는 거.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덕유마님이 이제 민박 이렇게 하시는데 좀 나만의 어떤 독특한 손님들을 끌어오는 그런 비법이 저도 있으시다면. 궁금하다. 뭐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서비스일 친절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식일 수도 있고. 조식은 네. 제 스스로가 제 밥을 못 챙겨 먹기 때문에 손님들은 조식을 제공해주는 것은 제가 손님도 무리를 해서 안 합니다. 손님도 안타깝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적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것이 그들이 손님에게 가지는 관심이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한 것을 느끼고 먼저 물어봐주는 거.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좀 정성스럽게 대답하는지 아니면은 귀찮은데 또 묻네. 이런 거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예. 언어가 큰 장애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러면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싫더라고요. 그러네. 예, 평가 자체가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저도 우리 집에 오시는 특히 외국 손님들 오시면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구나. 위치 안내라든지 또 가야 보면 좋겠다 싶은 곳을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차편도 봐드리고 예약도 해드리고 친절. 하죠. 근데 말씀 들어보다가 손님들은 조식을 원하진 않을까요? 네. 친절도보다 난 조식을 더 원하는데 이 사람은 친절도를 더 우선시 여기네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마을의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무주구촌동 계곡을 끼고 네. 한쪽은 펜션동, 한쪽은 식당동. 식당동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그렇죠. 않는군요.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여쭤봐서 식당을 골고루 그것도 날짜를 잘 대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추천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한 군데만 말고. 자, 하나 찍어주세요. 잠깐 잘 찍어야 돼, 예쁘게. 다리 길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리 그 무주 선도하면은 세간에서 심신 산골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부가 바로 무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노사시네. 분장하신 게 아니구나. 권장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서 진짜 유명하신 사실용 같은. 와. 부천동 무주는 다녀가시기만 해도 심신이 힐링이 돼서 하는 일도 잘 되고. 풀린다는. 제가 일로
이제 개천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역시 무지오니까 일도 술술 풀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요. 예. 너무 좋아요. 아니 유명하신 도사님 만나셨죠? 그 도사님 만나는 거기가 입구예요. 거기서부터 인월단까지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인월단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인데 보통은 이제 가볍게 산책을 났으면은 저희들은 안심대까지 갔다 와요. 산책길. 좋아요. 저런 산책길 참 좋고. 너무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도롱뇽 알하고 개구리 알은 눈으로 육안을 딱 봐서 완전히 뭉쳐있는 게 달라요. 옆으로 살짝 보면은 몽골몽골한 것도 보이죠. 전북천리길도 이제 안정화 단계예요. 이제 선정된 길들 44개의 길이 돼가지고 각 군에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우리끼리만 알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으로 전북을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북천리길이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걷기 아름다운 길이 있다. 그래서 소개시켜 주는데 조금 더 영향을 모으고 있죠. 공유로 소리죠, 저게. 정말 깨끗하다. 이 겨울에 눕는 것도 괜찮네. 봄에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파리가 이제 파릇파릇해지면 위에가 안 보이겠네. 봄이 올라오면 이파리들이 빽빽해가지고 그냥 낮에 뜨는 별처럼 보여요. 그 햇살이 반짝반짝하니. 그 별을 따라 좀 더 분명할 수가 많이 또 있는데. 엄청 많이 따라줬죠. 이제 쟁길 데가 없어가지고. 쟁여놓을 데가 없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다시 보관했어. 살면서 더 만족감을 준 곳이 어사길이에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걸어도 걸으면서 늘 생각해요. 진짜 이사 잘했다. 국립공원 안에서 이게 터를 잡은 것은 정말 잘했다. 어사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냥 걸어서만 가면 되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길이에요. 지금 좀 고로스 날 텐데, 그죠? 그렇지. 네. 고로쇠 정말 몸에 좋지. 이장님! 여기 이장님. 잠깐만 고로쇠인데? 예. 오. 이 나무 고로쇠 남은 거예요? 맞네. 차르름 동동 줘요, 찬이 아빠. 차르름 동동. 먹어보셔요. 지금 달짝지근하게 맛있지. 한번 맛있다. 하셔야 되겠다. 이제 선물 나오는 거예요? 잠깐 나 한 번 더 먹고. 고로쇠 물 떨어지는 소리. 구천동은 봄을 알리는 소리예요. 이제 겨울 가고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가지 끝에서 가지 끝 색깔이 달라지면서 느껴져요. 이게 봄의 맛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봤습니다. 고로쇠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신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봄 오는 소리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어사길 걸을 적에 청량하게 졸졸졸 거리는 계곡의 물소리. 너무 좋죠. 또 아침에 문을 열면 겨울보다 확실히 새소리가 점점 더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네. 눈으로도 확실히 보여요. 저희 집에서 이제 창밖을 보면은 바로 앞에 덕유산이 쫙 보이는데 네. 가지 끝의 색깔이 점점 잎이 나기 전부터 약간 붉으스름하게 물이 들어요. 하루 다르게 이제 색깔이 싹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뻐. 이제 느낄 수 있죠. 봄 오는구나. 아무리 추워도 네가 아무리 몸부림 치고 안 갈래 해도 겨울 안에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네. 우리 순창에 사시는 또 우리 김석규님께서는 봄이 오는 소리를 어디에서 느끼세요? 우리가 느끼는 거가 많은 게 있지만 가장 그 예민하게 느끼는 게 촉감이에요. 그 아침에 슥 창문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뺨을 스치는 바람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갈 때
사늘하면서도 살짝 따뜻한 느낌이 쓱 지나가요. 사늘하면서 가까워졌다. 따뜻하다. 이 느낌이 와요. 그 재미가 크죠. 그렇구나. 봄이 겨울에 살짝 이렇게 발등을 살짝 밟고 오는 그런 봄바람은 확실히 달라요. 네, 살짝 밟고 오는 느낌.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네. 가지를. 진짜 은유 시인이구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상 중간에 나왔던 우리 도사님 너무 궁금하죠. 도사님이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저는 진짜 방송을 위해서 분장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신 분인 예. 거죠? 그곳에. 예, 그곳에.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공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무조건 관광협의회에서 위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정해진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애기들한테도 친근감이 있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리고 또 같이 약간씩 사진 찍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야. 무주를 더 그립게 할 수 있는 네. 이벤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야, 무주는 도사도 직업이 되는 곳이군요. 예. 도사가 월급을 받는 직업이었군요. 그러면 그분의 근무 시간은 9 to 6. 저희가 그때 예, 철저하게. 그래. 점심시간 보장되고. 예. 40시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석규님이 아까 그거 보시면서 눈이 초롱초롱 하셨거든요. 나의 미래를 하나 더 발견했다라는 느낌을 좀. 그래요? 약간 욕심 있으세요? 욕심 있었다고. 아니 순창이 어떻게 네. 섬진강 탐실 산신령. 섬진강 산신령으로 어떻게 도사는 있었으니까 섬진강 산신령. 용왕님 물. 그러니까. 자, 덕유사 아래에 살다 보니까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정말 남다릅니다. 정말 멋있었고 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추천하는 코스가 있을 텐데 어떤 코스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가장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아까 제가 걸었던 어삿길. 어삿길. 네. 예전에 박문수가 별건 의사였을 적에 그 길을 걸어서 민생 사찰을 나갔다. 다 또 전설도 이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길이구나. 그런 어떤 스토리도 있고 전설도 있는 길이지만은 더 좋은 것은 어삿길은 사철이 다 예뻐요. 그렇군요. 예, 봄이면 계곡에 피어 있는 수달래를 찍으러 오시는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계곡가에 물가에 핀 진달래를 따로 수달래로 본다더라고요. 근데 수달래. 그렇게 담아낸 진달래가 정말 예쁘거든요. 여름이면 그 어삿길 전체 길이 숲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또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가을에는 낙엽이 더할 나위가 없죠. 제가 첫 가을에 어삿길을 걸었을 때 생각했어요. 수채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이 눈꽃 산행이죠.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뭐 1박 2일, 2박 3일 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주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무주군의 관광 홍보대사. 사랑하는 만큼. 민선 국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가 진과수이, 그러니까 황금 폭포 있고 한 데고 자유여행으로 스키 투어를 하는 거죠, 이제 대만으로. 클럽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그것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무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 즐거움을 제가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국산의 감성을 실을 수 있는 프랑스 자수 공방이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미애님은 힘 조절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수를 가르쳐 드리지만 그분들은 저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